뉴욕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3대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약간의 열기가 식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의 종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날은 기술주가 더 약했습니다. 1.5%대로 장중에 회복을 했지만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차트상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0.2, 0.5%대로 상대적으로 덜 밀리면서 회복을 조금 더 하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특별히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그리고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이 어제는 하원에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간밤에는 상원에서 추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된 점이 뭐냐면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파월 의장의 소견이었습니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고 시그널을 보낸 점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4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회담이 이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에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회담은 끝났고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3차 회담도 하자라는 긍정적인 내용까지 나와줬는데요. 우선 성과와 관련해서는 키워드가 민간인 대피가 되겠습니다. 양국이 이러한 부분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도적인 이런 움직임을 합의를 보자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우선은 민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그 대피로 근처에서는 싸움을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2차랑 같은 곳에서 3차가 예정되어 있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아쉽다, 좀 중요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됐다, 합의가 안 됐다 정도로 해석을 했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양국의 이런 2차 회담에 대한 온도차는 갈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크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용은 부진했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개선됐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간 실업보험자 청구자 수가 예상 대비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은 큰 그림에서 볼 때는 하락세,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나왔고요. 이 밖에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는 4분기 노동 생산성과 그리고 2월 서비스 PMI가 나왔습니다. 생산성은 소폭 회복이 됐고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진정이 미국에서는 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났다 정도로 시장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별,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종목은 경기, 소비재, IT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유틸리티와 부동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을 띨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틸리티가 올랐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관련 종목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소비재가 약했던 것은 테슬라가 이 전반적인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약하게 되면서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IT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어제는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상승분이 하락으로 돌아선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섹터에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요, IT, 금융, 그리고 방위산업, 그리고 놀자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헬스케어, 소비재와 산업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유틸리티와 이 정유 쪽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IT 쪽과 그리고 밑에 있는 금융까지 한 번에 묶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관통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걱정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는 높은데
이 성장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이중고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올리고, 그렇게 되면 IT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 자체가 약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도 좀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라든지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간의 추가 상승세 없이 약간의 중립보다는 약세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이렇게 IT 종목들이 약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성장주들의 이런 포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은행주들한테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과 관련된 개별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68개를 폐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성장에 대한 둔화가 나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계속 현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투심이 약화가 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도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어제 3% 급등했죠. 근데 간밤에는 2% 다시 한번 크게 밀렸습니다. 상승했던 거를 거의 다 반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쪽에 좀 힘을 쏟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게 하루 만에 지금 소멸이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강했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8% 올랐는데 간밤에는 4%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뭐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재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오이드 소송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그런 악재가 됐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합의 단계에 도달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1.4% 계속해서 호재가 이어지고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 임산부와 고령자를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속에서 이날 시장이 밀렸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재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우선 월마트, 코스트코를 대표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하지만 그래도 다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경제지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비스업이 좀 개선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소매 매출까지도 확산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고 있는 관점도 긍정적으로 방향을 미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 좀 묶어볼 텐데요. 방위산업 종목들은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간은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광산주도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원자재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에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종목들이 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지금 유틸리티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쪽은 대형주 중심으로만 살아남고 중소형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뭐 타겟을 비롯해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든 오르든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목을 그렇게 공통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갭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장중에 그것 때문에 2% 하락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작년 매출 자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1분기도 그닥 좋지 않다라는 게 부정적인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을 얻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 공급망 부족 때문에 공급이 계속해서 부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옷 구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한 예상에 따라서 5.4%, 이거는 이제 시간 외에서 16%인데 장중 이게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15%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베스트바이 보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당장의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4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 하락했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베스트바이 자체가 소매업 쪽에서는 상당히 입지를 갖고 있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펀더멘털적인 강점, 그러니까 공급망이라든지 노무 관리로부터 노하우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분기 배당금까지 26% 올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베스트바이는 9%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회복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유럽 증시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독일이 2%, 그리고 프랑스 깨아크 지수도 거의 2%에 가까운 하락세,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도 거의 2% 중반대로 밀렸는데요.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도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유로화도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파운드화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락하고 있는 이번 주가 되겠는데요. 유가가 다시 한번 2.6% 크게 밀리면서 지금 10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120달러까지도 갔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악재도 있지만 이란 핵 합의와 관련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강하게 저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보겠습니다. 이날은 비철금속뿐만이 아닙니다. 비철금속 시장에서 구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되게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구리도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강세 속에서 3.5% 올랐고요. 그리고 금값은 0.7%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시장 투자자들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컸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어제 워낙에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간밤에는 약간의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1.8% 중반대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높은 쪽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 후반에 약간 회복은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소식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시하면서 장중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지수별로 0.3에서 1.5%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IT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가운데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연방노동부의 2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를 앞둔 경계 심리가 짙어진 모습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한편 오늘 발표된 여러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내 실업 시장 청구 건수가 18,000명이 줄어든 21만 5천 명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2만 5천 건을 하회하며 역대 최저치에 다시 한번 근접했고, 상무부가 발표한 1월 공장 수주 역시 전달 대비 1.4%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7%를 상회한 반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에 따르면 2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6.5로 집계돼 전달치인 59.9와 예상치였던 61을 모두 하회하는 수준으로 21개월 연속 확정세를 이어갔지만 1월에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60을 하회하고 그 추세가 2월까지 지속됐다는 분석입니다. 세부 항목 중 기업활동지수가 전달에 59.9에서 55.1로, 고용지수는 52.3에서 48.5, 신규 수주지수는 전달에 61.7에서 56.1로 각각 하락했던 반면 가격지수는 전달에 82.3에서 83.1로 상승했고, 공급업체 배송지수 역시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SM 측은 지수 내 대다수 항목이 전달보다 하락했지만 서비스 부분의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공급망의 차질, 설비 제약, 인플레이션, 물류, 그리고 노동 부족 등으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크게 낮추면서 투기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의 트리플 B에서 B로 낮췄고, 이것은 정크, 즉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원리금의 상환 불이행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로, 이처럼 국가 신용 등급이 한꺼번에 6단계가 낮아진 사례는 1997년 IMF 구제 금융 사태를 맞았던 한국 이후 처음입니다. 피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신용 여건에 큰 영향을 주며
이것은 러시아의 국가 채무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역시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인 BAA3에서 투자 주의 등급인 B3로 낮췄는데요. 무디스 역시 서방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국가 부채 상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서 추가 하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증권사 JP모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국제 채권 시장에서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면서 러시아가 이달 7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만기를 앞두고 있으며 경제 제재로 인해 부채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날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어제의 상승을 뒤로 하고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인텔 쪽에서 투자 의견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반도체 업체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제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추고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3.8%가 낮은 47달러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평가된 반도체 업체보다는 성장 업체들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인텔의 주가가 향후 수년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자 의견 하향을 설명했고 현재로서는 인텔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한 같은 이유로 동종업체인 코보, 장비업체인 테러다인에 대한 투자 의견도 역시 중립으로 낮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오늘 인텔의 주가는 1.9%가 하락해 47달러 93센트, 콜보는 4%가 하락한 131달러 75, 테러다인은 2.7%가 내린 114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2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40만 건의 고용 증가와 3.9%의 실업률이며 개장 전에는 스포츠용품 소매업체인 히베링크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